굉장히 높은 분을 수술하셨다고 들었는데 말씀 한번 해주세요. 뭐 보통은 BMI 저희가 이제 27.5부터 당뇨 수술부터 하니까 보통은 50 정도 사이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분이 언제 왔냐면은 봄에 왔어요. 봄에 왔는데 BMI가 65예요. 그래서 뭐 65면 사실 마취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. 수술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든 해요. 근데 마취할 때 무호흡 때문에 환자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강 구조를 보는데 여기 살이 이렇게 많은 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마취 위험성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그건 좀 두렵다. 자기가 거의 숨을 안 쉰대요, 잘 때. 그래서 수면 무호흡 검사도 하자고 했고, 그때 이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BMI를 한 10점 정도 떨어뜨리면 훨씬 위험도가 줄어드는데, 나는 위 밴드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위풍선을 해서 좀 수술 받을 기간까지 삭센다 주사랑 같이 해서 좀 빼자.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이상 넣어놓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위풍선을 넣었는데 위풍선 넣고도 이게 자리 잡는 데까지 되게 통증도 있고 그래서 좀 힘들어 하셨어요. 그래서 나중에는 적응을 하셨지만,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최근에 수술할 때는 이제 55로 수술했거든요. 딱 10점 빠진 거죠. 근데 이제 이분이 좀 별다른 게 위풍선이 있는 상태에서도 수술하기 전까지는 좀 드신 거예요. 한동안은 이제 포만감 때문에 안 드시다가 위풍선을 넣어놓으면 적응이 좀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딱 위풍선을 빼려고 들었더니 그냥 음식물이 그대로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걸 빼면 되는데 이분이 또 수면을 하면 오래 앉아요. 막 발버둥 치고. 그러다 이제 음식물이 묻어있는 위풍선을 빼다가 이 폐로 들어가면 위험한 사태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한 2, 3일을 더 굶겨가지고 음식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죠. 근데 안 내려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는 위풍선을 빼면 한 3개월 정도 쉬었다가 위절제를 하거든요. 근데 이분은 마취를 걸고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전신 마취를 걸고 풍선을 빼고, 전신 마취를 하면 왜 안전하냐면 기도에 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례가 걸릴 위험이 없잖아요. 여기 막혀 있으니까. 빼고 수술장 안에서 위세척을 해서 음식물을 밑으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위절제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수술은 어려웠어요.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자르는 기계가 아주 야들야들하게 쫙 자르고 지나가면 되는데 아주 두꺼운 소가죽을 자르는 느낌처럼. 그래서 이런 거는 손으로 보강하는 수밖에 없어요. 일일이 다 꼬매서. 그래서 이분은 기계로 자른 부분을 다 이중으로 다 꼬매줬고요. 그 다음에 또 조금이라도 균열이 저 꼬맨 데가 새게 되면 누출이 되니까 합병증이 생길까 싶어서 수술장에서 내시경을 또 봤습니다. 내시경을 다시 봤어요. 그래서 에어를 채웠을 때 누출이 되지 않는 거 확인하고 이 악역풀 같은 지혈제 성분으로 벽을 두툼하게 다시 이제 보강을 해줬어요. 그래서 지금은 잘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수술할 때가 173kg인데 미음 드시고 2주 뒤에 오세요. 그리고 딱 왔더니 158kg 돼 있더라고요. 얼굴 라인도 좀 바뀌고. 이런 분들은 경과 좋아요. 이분 위 지금 크기가 요만하거든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요건 식도고. 많이 빠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. 거의 이런 분들은 운동만 잘 따라오면 원래는 저희가 30% 빼는 거거든요. 의학적으로는 초과 체중의 절반 빼는 게 성공의 조건이지만 사실 누구도 그 조건에는 만족을 못해요. 그래서 보통은 30% 정도 빠진다고 하는데 더 빠질 가능성도 커요. 이분은 위절제만 하셨나요? 네, 위절제만 했어요. 사실은 12장 우회수도 고려를 했는데 수술 시간이 긴 걸 환자가 못 버틸 가능성이 있어요. 심장 기능이 나쁘진 않았는데 오래 마취를 했을 때 호흡적으로 불안한 요지가 있거든요. 이 김에 이제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. 혈전에 대한 얘기. 비만대사 수술이 왜 관리가 어렵냐? 입원 중에 왜 관리가 어렵고 수술 후에도 한 달까지 왜 신경을 써야 되냐면 혈전이 생겨요.
피하 지방, 내장 지방이 많으니까 혈관들이 이렇게 눌려 있거든요. 이제 정맥피가 눌리면 피가 심장을 향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늦어지니까 찐덕해져요. 근데 이게 마취라는 상황하고 딱 만나면 마취를 걸면 혈압이 또 약간 떨어지거든요. 정상 혈압보다. 그러니까 더 혈류가 늦어지면 바로 굳어버려요. 혈전이라는 피떡이 생겨서 이게 여러 혈관을 막는 거거든요. 폐혈관을 막으면 폐색전이라고 그러고 뇌혈관을 막을 수도 있고 심장혈관을 막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합병증이 언제까지 생기냐면 수술 후 한 달째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만도가 40이 넘어가면 보통 항혈전제라 그래서 헤파린 같은 거 있죠. 헤파린 그 거머리 같은 게 물면 이게 피가 안 굳고 줄줄 나오는 게 그 거머리 침성분인가에 그 피가 안 굳게 하는 성분이 있어요. 그거를 약으로 받는 게 헤파린인데 그 유사한 성분의 주사를 퇴원해서도 맞으라고 그러거든요. 저희가 이제 챙겨서 집에 가서 맞으세요 그러는데 수술 아무리 잘 됐어도 나벼락 마토지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혈전의 위험도를 체크하는 계산법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계산법에 낮은 위험도라도 그때 그 그룹에 들어가면 헤파린 유사약을 씁니다. 헤파린이라는 약도 쓰고 크렉산이라는 약도 쓰고 그걸 하루에 2번 주기도 하고 그래서 몸무게 계산해서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취에 대한 부분 플러스 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관상동맥에 대한 문제 이게 이제 이 수술이 원활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탁탁탁 끝나는 것들을 막는 중대 장애 요소들이거든요. 여기에 굉장히 몰입해서 검사해야 되고 이상이 있는 것 같을 때는 의심되면 빨리 조치 취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래서 저희는 혈관 파트 선생님한테 그 혈전 위험도 수치를 봐서 좀 높으면 이 다리 쪽에 올라가는 그 정맥에 이미 혈전이 있는지 다 봅니다. 이렇게 세워서 놓고 혈전 초음파 다 봐요. 그래서 그런 게 코어가 되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환자는 위풍선을 해서 초기 체중을 충분히 빼주고 그래서 마취 안전성을 얻은 다음에 위절제를 했던 케이스인데 결과가 좋다. 위풍선은 원래 빼고 3개월 뒤에 위절제하는 게 좋은데 그냥 같은 때 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. 이분도 뺀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수술을 했다. 그렇게 하시면 돼요.